장막에 쌓여있던 애플카의 윤곽이 드러나는 걸까요? 정말 따끈따끈한 뉴스에 의하면 애플카가 2025년 완전 자율주행차의 모습으로 등장할지 모른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필수 교수님과 함께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 애플카 관련 수혜 기업까지 한번 따져볼까 해요. 교수님, 거두절미를 하고 네. 애플카 2025년 완전 자율주행차가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업에서는 얼마든지 발표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 발표에서 1년 늦어지고 계속 그래요. 원래 2년 전에 이 애플에서 발표했던 자율주행 전기차는 2024년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2025년 1년 또 늦어졌죠. 네. 아마 좀 이따 1년 또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전기차를 완성도 좋은, 특히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를 뭐 레벨 5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벨 5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또 이 얘기 자체가 벌써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레벨 5면은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가 있는데 자율주행차는 레벨 4부터 진정한 자율주행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벨 4면은요, 목적지까지 빠르게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데 비상시에만 사람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율주행차의 시작점이 레벨 4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테슬라나 오토파일럿 기능이 레벨 2.5, 레벨 3도 안 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냉정하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기업에서 발표하는 레벨 4나 5는 앞서가는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진짜 학계에서 제가 이제 포럼 위원장도 맡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러시아어에서 또는 포구나 폭설에서 뭐 자전거가 다니고 오토바이가 다니고 불법으로 뛰어가고 이 속에서 자율주행처럼 하면 완전히 먹통이 돼버리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사람보다 운전을 잘한다라는 얘기는 아직 먼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플에서 이번에 발표한 2025년에 레벨 5, 일단 레벨 5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희망사항이다. 그리고 2025년이면 어느 정도, 물론 전기차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속된 말로 개돼지도 다 만든다. 이런 얘기.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초등학생들도 배터리 모터 밖에만 있으면 만듭니다. 그게 바로 장난감 건전지 차지 않습니까? 그게 전기차예요. 그래서 완성도가 수소 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 니콜라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요새 리비안이나 아니면 루시드 많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무조건 만들어요. 문제는 소비자가 과연 이 호소력을 먹힐 수 있는 이런 완성도 좋은 애플카가 나오느냐에 대한 것들은 아직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고요. 또 아직 제대로 발표한 게 없거든요. 이번에 나온 것도 블룸버그에서 내부적인 얘기가 나와서 소식통의 인용에 그렇죠. 따르면 이게 이제 문제인데 레벨 5 지금 이번에 나오는 거 얘기 나오면은 브레이크 없다, 핸들 없다, 네. 아무것도 없고 승객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비상시에도 문제지만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꿈의 어떤 자율주행 전기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애플카라는 것 자체는 이런 완성도가 아니면은 차를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애플카를 선언한 거에서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유가 애플은 애플카를 단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애플하게 되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인류가 만들어진 일에 가장 혁신적인 제품 1호가 스마트폰이었거든요. 애플카가 나온다는 얘기는 앞으로 무대가 스마트폰에서 이 자율주행 전기차로 옮겨갑니다라는 신호탄을 애플카가 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뭐 아마존카, 또 구글카 등등, 또 LG카나 삼성카도 나올 수가 있어요. 즉 어떻게 보면은 미래 모빌리티, 전기차 파운드리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애플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눈여겨 좀 봐야 되는데 좀 구체화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저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올해 다음 달이 뭐 12월이지만은 그 12월 말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발표를 최소한 할 것이다. 근데 역시 애플 하게 되면은 비밀주의의 극단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도 한 번도 공식적인 입장을 애플과 관련해서 발표한 게 없죠. 계속 소식통 뭐 이런 것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시점이 됐어요. 본격적으로 아마 그거 발표하게 되면 또 이제 해당되는 국가나 지역 부품 납품하는 데는 주가가 출렁거리겠죠. 그만큼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자기네들도 알아요. 그래서 아마 레벨 5의 이 완성도 좋은 전기차 2025년 아직까지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1, 2년 정도 더 늦어지고 또 대봤자 레벨 4 잘 돼봤자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거론되는 여러 추측 중에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게 또 있어요. 신생기업 카누의 라이프스타일 비클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다. 운전자가 없고 모두 승객이 되고 그들도 뭐 마주보면서 리무진 차량을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우리가 쓰는 그 아이패드랑 아이폰이랑 기기가 연동이 되는 iOS 시스템을 접목시킬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완전 자율 시스템에 대해서는 레벨 5는 무릴 거다. 잘 돼도 레벨 4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시간이 또 늦춰질 수 있으니까 괜시리 2025년 뭐 기대를 그쵸? 조금 더 미뤄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근데 이건 어때요? 보도에 따르면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에 쓸 반도체를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을 했다고 해요. 일부 아마 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엄청 어려운 거 아닌가요? 지금 이 타이탄 프로젝트가 이제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식으로 나오지만은 전문가들이 포진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패드, 또 아이폰에 대한 것들은 독자적인 기술이고 자기네의 어떤 타이 추정을 불허하겠다라는 부분이 많고 또 이 대만의 폭스콘에다 위탁 생산할 때도 갑을 관계가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에 대한 유출, 비밀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된 회사가 애플입니다. 애플은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서비스 받을 때 굉장히 뭐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불평이 굉장히 많았던 기업이거든요. 분명 문제가 있는 기업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제품도 뛰어나다라는 측면이 갖고 있는데 애플카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까 카노 스타일 충분히 그거는 맞는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을 하게 된다면은 이 안에 있는 승객이 마주보는 형태가 돼요. 네. 그리고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이 뒤로 돌아가서 뒤에 이 테이블을 놓고 마주보고 대화하고 응접실이네요. 그렇죠. 응접실, 엔터테인먼트, 인포테인먼트 활용을 하고 또 휴대폰하고 연동성 당연합니다. 또 iOS 자기네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 같은 경우하고 차의 연동성은 100% 자기네 것만 되게 할 거예요. 아마 다른 거 삼성 갤럭시 이런 것들은 연동이 안 되게 만들 겁니다. 그래야지만 자기네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베타적인 게 굉장히 강한 기업이죠. 네. 예,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긍정적인 것은 휴대폰에 있어서 폴더폰 접는 거의 거의 90%를 삼성이 다 먹고 있죠. 전 세계가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은 Z폰도 나온다 그랬죠. Z폰은 2번, 3번 접히는 거. 예, 함부로 기대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데 애플이 추구하는 게 그런 것들이 커요. 그래서 애플카에 대한 것들도 지금 카노 스타일로 마주본다. 또 ISO 같은 걸 통해서 아이패드나 아이폰이 이 애플카하고 연동을 한다. 이거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통합 칩에 대한 것들도 테슬라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을 탈피한 회사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통합 칩을 통해서 여러 개의 차량용 반도체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또 자체 설계를 해서 파운드리 형태의 주문을 받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의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탈피할 수가 있었어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보적인 자기네 나름대로의 연동형 통합 칩을 개발하고 있고 끝나가고 있고 머지않아서 테스트할 것이다. 문제는 자 차라는 게 간다는 건 아니죠. 일반 내연기관차 같이 3만 개의 부품은 아니어도 거의 뭐 15,000개에서 18,000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듈로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각 부품의 연동성 또 실제로 누가 조립할 것인지도 봐야 돼요. 폭스콘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마그나가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또 예전에는 기아차가 가장 적재적소다. 물론 이제 하청 기업이니까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머지않아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12월까지는 최소한 한 단계는 발표할 것으로 좀 봤거든요. 왜냐면 네. 2025년이면은요, 2024년이면 회의돼요. 발표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마냥 그냥 갈 수는 없거든요. 또 회사의 어떤, 신뢰성 측면도 있는 겁니다. 2, 3년 전에 발표해놓고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발표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머지않아서 발표할 것은 맞는데 누가 수혜를 입을 것이냐. 핵심 부품은 누가 공급하고 배터리는 누가 공급하고 마지막 조립은 누가 하고 이거를 안전이나 이런 검증을 통해서 인증된 애플카가 누가 나올 것인지 역할이 다 틀리거든요. 네. 그거 하나하나가 혜택이고 그 나라의 주가가 출렁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되고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핵심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핵심 개발 인력이 이 개발 과정에선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오는 기사 같은 거 보면 뭐 내부 불협화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인력이 유출되거나 아니면 테슬라 쪽에서 인력이 오거나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요. 최근 동향은 어떤가요? 최근
최근 뭐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 잡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타이탄 프로젝트 자체가 처음에 진행되다가 중간에 몇 년 동안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출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CTO라든지 이런 어떤 핵심적인 프로젝트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영입도 제일 중요한 것이 경쟁사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소송 중이었던 LG 에너지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소송도 한 3년 진행을 하다가 결국 LG가 이겼는데, 그래서 일단 합의를 봤지만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업 기밀에 대한 침해도 있었지만은 더 큰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많이 빼갔어요. 한 4, 50명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실제로 이 애플카에 관련된 것도 아마 테슬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사람을 빼온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유출입이 굉장히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거 얘기 자체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애플카가 나오기까지 진통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 또 테슬라 하게 되면은 십몇 년 만에 자동차가 흑자 모델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테슬라는 자동차 제작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혁신의 아이콘 아니십니까, 아직도. 또 올해 뭐 전기차 판매가 벌써 60만 대가 넘어가고 있어서 대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은 고민이 많은 기업이거든요. 또 이런 검증을 여러 가지 한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이런 전문가를 애플카 입장에서는 당연히 끌어들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애플카가 정상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유출입에 대한 얘기는 계속 많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혼란스럽고 관심도도 크면서 애플 내에서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이 바퀴 달린 휴대폰을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핵심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보니까 최근에 테슬라에서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수석 기술자로 근무했던 크리스토퍼 CJ 무어가 애플에 합류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애플워치 책임자를 수장으로 다시 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뭐 최근 동향까지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수님, 드디어 이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애플에서 누가 하청을 받을지가 엄청난 관심사인데요. 아무래도 핵심 부품사에서 부품을 직접 조달을 받아서 애플이 직접 만들 것이라는 게 지금 중론이고, 제가 리포트를 좀 찾아보다가 KB증권에서 중국 기업보다 한국 업체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요. 아이폰 만들면서 이미 검증됐던 그 공급업체를 다시 쓸 것이다 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수혜 기업으로 LG전자, LG노텍,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세 군데 꼽았거든요. 당연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아마 LG 계열사들을 언급을 많이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부품에 대한 완성도는 아직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배터리도 한중일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이제 이 일본은 파나소닉 하나만 있고 우리는 3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CATL과 BYD가 핵심인데 주로 인산철 쪽입니다. 그래서 이 LFP 쪽인데, 문제는 애플카에 들어가는 것이 장거리 고성능보다도 일반 스탠다드 모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산철 배터리, 그래서 3년 전에 애플카를 선언하면서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드는데 모노셀 형태의 인산철 배터리를 쓰겠다, 이 말이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 모노셀 형태의 인산철 배터리는 인산철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패키지한 부분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노셀 모두 다 셀을 집어넣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인다는 자기네 형태의 독자적인 설계를 통해서 인산철 배터리를 고성능화하는 작업을 최소한 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게 과연 BYD하고 CATL 쪽으로 될까라는 부분들은 아직도 퀘스천 마크가 좀 붙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선언한 게 첫 번째지만, 또 한 가지가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또 그래서 올림픽에 대한 것들도 이번에 정치적인 부분들에서 외교적으로 참여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불참하겠다, 이런 얘기가 그만큼 핵심적인 부분들이 애플하게 되면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는 회사인데 왜 핵심을 중국산 배터리를 써지?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은 니네 굳이 중국 거 쓰려면은 CATL이나 BYD가 미국 내에서 공장 차려서 여기서 만들어. 근데 그 부분들을 수용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변수가 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국내 3사가 LFP 배터리도 지금 본격적으로 개발에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두 개 회사가, LG하고 SK가. 그래서 구세 갖추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 배터리에 대한 것들도 100% 중국산 배터리 쓰느냐라고 봤을 때는 꼭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배터리 3사가 미국 공장을 다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래서 미국 메이드 인 USA 배터리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문제는 이 차량용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의 신뢰성 측면에서는 LG 그룹이 갖고 있는 각종 노하우가
가장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가 커요. 신뢰성 측면에서 이미 애플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입증이 된 모델들이고, 특히 애플은요 굉장히 까다롭고 베타적이면서도 품질이 확인이 안 되면 절대로 안 쓰는 게 애플입니다. 이 브랜드 이미지가 그렇고, 애플카도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이 가장 큰 브랜드 이미지 추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LG전자, LG이노텍, 또 디스플레이, 예, 거기다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있는데 배터리 쪽 일부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거기다가 마그나하고 합작 법인도 있고, 일단 장점이 굉장히 큰 게 LG 그룹이에요. 차만 만들질 않지. 문제는 조립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거. 뭐 물론 이제 LG 마그나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대만의 폭스콘이 나서서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위탁 조립을 할 것이다. 네. 근데 여기도 자동차 제작사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수면은 아니지만은 아마 핵심적인 부품들은 대한민국에서 공급하는 부분들은 아마 기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LG라든지 또는 SK나 이런 데하고 역할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조립은 기아차에서 했으면 다 해먹는 건데 희망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아차가 굉장히 장점이 컸어요. 현대차 같은 브랜드 이미지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또 기아차가 그대로 전용 플랫폼 갖고 있고, 미국의 조지아 공장 가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 3사가 만드는 배터리가 미국의 메이드 인 USA가 있으니까 아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강화되지 않을까. 아마 미국 정부의 입김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애플카에 대한 것들은 상징적인 첫 단추이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머지않아서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좀 더 강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해서 반걸음 앞서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한 걸음 아니고. 반걸음입니다. 한 걸음이면 자기 몸태워서 촛불됩니다. 걸음 되는 거죠. 네. 반걸음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고 움직이시면 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왕이면 12월 올해 안에 어떤 기대감을 실어줄 수 있을 만한 소식이 전해졌으면 하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 네. 애플카에 대한 과한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어떨까 당부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애플카에 관련된 이야기 김필수 교수님과 함께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